예, 안녕하세요. 김종욱 변호사입니다. 자, 보자. 요즘에 제가 맨날 전문적인 내용만 올리니까요. 뭐 편안한 영상은 안 올리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카메라를 일단 켜기는 켰습니다.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전문적인 내용을 듣고 싶어서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는 신변 잡기적인 것들 막 올리기도 했었는데 그게 조금 보기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요. 웬만하면은 좀 전문적인 내용들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 상담을 주셨던 분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보험 전문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일을 맡겼대요. 그랬더니 아유, 이거는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를 했답니다. 근데 보험금 청구를 하니까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준 게 아니고요, 바로 사기 미수로 고소를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아니, 나는 당신 사무실을 믿고 일을 맡겼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했더니 그쪽 변호사 사무실에서 형사사건이 됐으니까 돈을 주시고 형사사건을 이제 맡겨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보험 사기가 됐다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가 그게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쪽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서가지고 그걸 좀 수습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해야죠. 얼씨구나 잘 됐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 놓고 그게 보험 사기로 지금 문제가 되니까 다시 돈을 주면서 형사 변호사로 선임을 해달라.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이제 의구심이 들어요. 그때 그러면 무조건 보험금 나오는 거니까 청구합시다라고 했던 사람이 정말 변호사가 맞냐라고 물어봤을 때 의외로요, 변호사가 아니라 사무장이 그렇게 했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금 청구 자체가요,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이거 잘못하면은 그 사람을 보험 사기범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도 있고 거기는 미수범도 처벌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험금을 지급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이 청구 자체를 무리하게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건 보험 사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로 보험금 청구를 맡겨달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허위 진단서 같은 걸 끊어가지고 보험금 청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하면 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누가 피해를 보냐면 선량한 보험 계약자랑 수익자들이 피해를 봐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주느냐? 책임을 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그게 손해배상사였다 그러면은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쪽 가서 일 맡겨 보시죠 하면서 처음에 이 일을 망치는 데 기여했던 사람은 은근슬쩍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다 보니까 저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최근에 보면은 3년 이내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일단은 지급 청구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보험이라는 거는 정말 나한테 필요할 때 한 방 딱 써먹는 게 필요한 거지, 말도 안 되는 청구를 계속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안 좋은 데이터만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보험사도 처음에는 아리까리 하지만 그냥 주고 말아야겠다라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반복되면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 달라고 할 것이고 또 지능범죄수사팀 같은 데 넘길 것이고 보험 사기로 고소를 할 것이고 대응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보험을 가지고 계속 이익을 보겠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억울할 때 나는 보험금 받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억지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일 처리를 마음대로 해놓고 그걸 마치 계약자가 잘못한 것인 양 몰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변호사 선임하셔가지고 대응하는 게 맞고, 또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사무장님들하고만 상담하지 마시고 진짜 변호사 자격 있는 분하고 직접 한번 상담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무리하게 보험금 청구하고 그거 수령하지 않습니까? 보험금 주고 나서 보험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그 사무실에서 책임을 다 져주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게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차근차근 절차에 맞게 밟아서 법적인 진행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변호사와 상담을 한 다음에 일을 맡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과 관련된 웬만한 주요한 판례들은 제가 다 숙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판사님들은 정말 보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판결문까지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제가 예를 들면은 판결문에
계약자로서 보험금을 성실히 납입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는 돈은 보험료고 보험 사고에 의해서 지급하는 돈은 보험금이에요. 이거는 제가 강의를 나갔을 때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절대 틀리지 말고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세요라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보험료와 보험금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판결문을 쓰는 그런 판사님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황당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 판단을 받을 때는 어떤 결과 자체가 우리한테 불리할 때는 수긍하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다른 이제 보험사를 대리하는 변호사님들 중에서도요. 저도 압니다. 그 서면 자체가 변호사가 쓴 것인지 사무장이 쓴 것인지 보면 알아요. 딱 봤을 때 정말 보험법 관련돼서 모르는구나 하는 분들이 쓰시는 서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변호사님이 아니라 사무장님이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결국 그래서 김주영 변호사 당신한테 맡기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는데 그런 취지가 아니고 잘못된 분을 찾아가지고 일이 정말 이상하게 꼬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보험은 제 전문 분야고 저는 SK에 있으면서도 보험을 담당하는 변호사였고 뭐 몇백억짜리 프로젝트, 몇천억짜리 프로젝트에 보험 관련해서 제가 주도를 해서 가입, 유지, 보험금 청구 등 업무를 진행했었고요. 보험 소송이 크게 걸리면 제가 1차적으로 분석을 좀 했었고요. 그런 일을 했었고 개업하고 나서는 생명보험이나 이런 개인들 보험도 제가 다수의 또 보험 경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진짜 보험 관련해서는 아무한테나 상담하지 마시고 또 사무장님들하고만 상담하지 마시고 진짜 제대로 된 분들, 꼭 제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된 변호사님을 찾으셔가지고 상담을 하시고 책임질 수 없는 사무실에 일을 맡기셔가지고 괜히 선량하신 분이 보험 사기범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낭패를 당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편한 얘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결국은 마지막은 또 뭐 이렇게 뭐 다른 얘기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라도 좀 교류를 해야 또 여러분들께서 저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더 알아주실 것 같고요. 제가 뭐 전국 어디 있는 소송이든지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험 소송 관련해서 뭐 지금 채무부존재 소송을 당했다거나 혹은 보험금을 보험사가 부당하게 안 준다거나 한다면 일단은 저한테 한번 문의를 주십시오. 제가 상담을 해보고 되겠다 싶은 것, 이건 좀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을 가려내서 확실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제가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주영 변호사였습니다. 이깁시다, 항상.